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시간 코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유튜브에 가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근데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많은 학생들의 시간에 대한 고민은 공부할 것이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 집에선 집중이 안 된다. 계획을 짜도 목표 달성이 안 된다. 또 시간 관리에 실패한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 네. 이런데 사실 성인들도 시간 관리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강의를 하면 대학생들의 현재 2020년도에 가장 큰 고민이 집에서 공부가 잘 안 돼요.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학창 시절에 혼자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네. 지금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코딩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두뇌가 좋아하는 시간 관리 방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테스 형이 먼저 한 게 아니라 네, 탈레스가 처음 먼저 말을 했던 말이었어요. 네. 결국 우리 시간 관리도 이 메타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메타인지가 뭐냐면 상위 1% 갖고 있다는 능력이라는 건데 결국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 그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메타인지는 자기 평가와 자기 조절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이 메타인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메타인지는 노력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아까 요약 정리, 두 번째 시간 관리, 세 번째 말하는 공부법, 네 번째 셀프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한 내용들 중에서 다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방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학생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분명히 나는 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 근데 그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투두 리스트 하고 있어. 이렇게 그 백지 하나 놔두고 나 오늘 뭐 해야지 한 5개 적어놔. 과연 그게 달성이 될까요? 네, 그런 방식으로는 달성이 돼도 혼자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정말 내가 꼭 해야 될 거를 적은 건지 내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거를 적은 건지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한 거 아닌가. 싫어하는 과목은 꼭 항상 나중에 하죠. 네. 그리고 합리화를 하죠. 나 오늘 그래도 다른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짜는 거는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시간 관리 방법이에요. 절대 그런 방법 쓰지 마세요. 네. 제가 이미 너무 많은 좌절감을 맛봤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네, 그런 시간 관리 방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간 계획이라는 거는 시간 기획이 돼야 돼 먼저. 즉 우리 건축이라는 것도 설계도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계가 된 상태에서 투두리스트를 해야 돼.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시간 코딩이 5단계의 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살펴만 보시고 결국 이런 거예요. 핵심만 말씀드려보면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정해져 있는 플래너에다가 빈칸 채우는 거는 하지 마시고 네. 자기가 직접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현재 성적과 목표 성적을 적어보고 그렇죠? 우선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목표가 있어야 메타인지가 발동이 돼요. 그때부터. 방학이라고 하면 방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방학 때라고 하면 방학에 내 공부 목표는 뭔지를 적게 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목표를. 책 열심히 읽기, 수학 공부 열심히 하기 이렇게 짜지 마세요. 절대. 아무 의미 없는 계획표예요. 그런 거는. 공부 계획표 중에 가장 유명한 법칙 중에 하나가 스마트 원칙이라는 거예요. 스마트 원칙.
이거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성인까지도 봤을 때 스마트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숫자가 들어가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짜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현재 성적과 목표 성적 적어야 되고 고정 시간. 이것도 아직 없다라고 하면 최소한 고정 시간과 가용 시간 파악해 보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고정 시간은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 온라인 수업 또는 학교, 학원, 과외, 그리고 수면, 식사. 그러면 주말에는 뭐 예배, 그러면 씻는 시간이 많으면 세면 시간. 꼭 정해져 있는 나만의 시간. 근데 여기다가 게임 시간을 적으면 안 되겠죠? 드라마 보는 시간을 적으면 네. 이거는 목표에 안 맞는 고정 시간인 거야. 네. 들켰죠? 네. 그쵸? 내 목표가 공부를 잘하는 거라면 이거는 우선은 아닌 거죠. 네. 근데 뭐 부모님과 타협을 통해서 뭐 1시간 정도는 고정 시간을 넣겠다 하면 뭐 그것도 인정.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고정 시간을 파악했어. 그러면 이제 가용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24시간에서 고정 시간을 각각 빼는 거야.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이 몇 시간씩 남는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걸 해보면 뭘 느끼냐? 나한테 시간이 이렇게 많았다니라고 충격을 받아요. 나는 분명히 학원 학교 다니면서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시간은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주도 학습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생기지만 초기에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지 말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짜야 돼. 과목별로 다 짜야 돼. 뭐 프린트면 뭐 문제집이면 어떤 문제집이니까지까지 다 쓰는 거야. 그렇죠? 과목별 공부 방법이 있어야 돼. 이게 없는 친구는 아직 학년이 많이 어리거나 혼자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친구예요. 이게 다 똑같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라는 거는 장기, 중기, 단기로 짜야 돼요. 오늘 하는 것만 짰을 때 내 목표와 관계가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월간 계획과 주간 계획을 짠 다음에 하루 계획을 짜야 됩니다. 알겠죠? 월간 계획과 주간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항아리에 모래를 집어넣고 바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바위를 집어넣고 자갈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래야 그 다음에 모래를 집어넣어야 항아리에 많은 것들이 차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짜는 거야.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때 지금 매핑으로 되어 있지만 이때부터는 아날로그 방식도 충분히 괜찮아요. 네. 근데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어플들이 되게 잘 나와요. 어플리케이션 좀 추천을 해드려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투데이시라든지 스터디 헬퍼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공부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뭐 공부 분량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그리고 뭐 스탑워치라든지 또 이거 켜놓으면 알람이 차단된다라든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날로그 방식의 플래너보다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서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렇게 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뭐든지 어떤 거든지 다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거다. 작업이든 시간을 다 구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시간 관리하는 게 어려우면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이라든지 레시피라든지 네, 어떤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한 어떤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웬만하면 키워드화 시키고 범주화 시켜놔야 빠진 게 보이게 됩니다. 방학이라고 하면 공부 계획과 개인 계획 짜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리고 시험 계획표라면 현재 성적과 목표 성적이 있어야 되고 과목별 전략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짜투리 시간과 스탑워치를 잘 활용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그 시간 관리를 피드백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만큼은 일주일 내내 시간 계획표 다 짜놓으면 안 되고 하루만큼은 좀 널널하게 짜서 일주일 동안에 못했던 것들 보충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피드백해보는 시간, 다음 한 주를 다시 짜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시험 계획표, 계획표 짜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핵심만 집어넣은 건데, 네. 제가 또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도 상당히 많이 읽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도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 계획표 짤 때는 긴급도와 중요도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는 원칙, 아주 유명한 원칙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두리스트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체크박스로만 짜면 안 돼요. 이렇게만 짜면 안 돼. 이 이전에 이게 있어야 돼. 원래 A, B, A, C 우선순위. 그 다음에 A1, A2, B1, 뭐 C1.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네. 이 다음에 A1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시우 학생 알겠죠? 네. 이게 투두리스트로 순서대로 내 쉬운 거부터 하면 안 돼. 공부라는 거는 중요한 거부터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두 개만 했으면 나머지 빈칸이 많아도 된 거야. 우선순위를 잘 짜서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다 해버린 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이 빠지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짜야 됩니다. 네. 스마트 원칙, 아까 말했듯이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행동 지향적으로 현실성 있게 기한 설정,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게 스마트 원칙에 따른 시간 관리 방법이니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이거는 꼭 다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영상 편집해가지고 올려놓거나 할 거니까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고정 시간과 가용 시간 파악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꼭 이거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더 시간 관리 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탑워치 어플이라든지 아날로그 스탑워치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 가용 시간을 얼마큼 채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저희 교과서 중에 저희 3권의 교과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 코딩은. 그 중에 하나의 교과서가 생애 독서 코딩이에요. 네. 저는 이런 거는 저는 실시하고 네. 진짜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표를 짜보는 것까지 하는 거가 저의 목표예요. 네. 저희 학생들의 목표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떤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 학생이라면 꼭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이시죠? 수능 대박 프로젝트, 인생의 목적, 직업의 목표, 대학의 목표, 학습 목표, 그 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 이 학생이 직접 다 해본 거예요. 네. 이렇게. 실제로 이 학생은 이걸 짜고 나서 저 생각 코딩 고3 때 배웠는데 네. 성신여대 미술학과에 들어갔어요. 네. 짧은 시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 관련 태도와 행동은 저는 잘 못하고 있지만 네. 결국은 충분한 잠과 식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학창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되게 반성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농구를 엄청 많이 하고 독서실에서 놀다가 죄책감이 드니까 새벽에 공부를 하고
예, 집에 학교 가서는 또 자. 예. 인터넷 강사 강의 들으면 된다고 생각이 든 거야. 네,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공부로 있어서. 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네, 우리가 공부 계획이라는 거는 수면 관리와 식사 관리가 잘 돼야지만 공부가 잘 된다. 네. 그리고 친구가 놀자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걸 해야 된다라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네. 학생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저를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네. 운동도 해야 됩니다. 네, 운동 안 하면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집에만 있게 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된다고 집에만 있게 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더라도 산책을 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당연히 정리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네,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 관리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한 요소이고, 또 이런 것들 관련돼서 다양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들도 있으니까 아날로그 방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구글 캘린더, 아니면 구글 태스크 같은 할 일 목록 프로그램이라든지 투데이 뭐 스터디 헬퍼 같은 도구들, 또 집중력 향상의 도구로서 비주얼 타이머라는 게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포모도로라는 기법이 있어요. 뭐 15분에서 뭐 25분 정도 타이머 걸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과목을 바꿔가면서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것도 아주 유명한 시간 관리 방법 중에 하나니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시간 관리하는 방법에는 계획이 아니라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하고, 아날로그 방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도구로도 시간 관리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봤습니다.